안녕하세요. 커트 이야기 원영기입니다. 오늘은 페이지 39페이지 프론트에서 커트를 진행하는 트레이닝. 프론트에서 커트를 진행한다는 얘기는 앞에서 커트를 시작한다는 얘기겠죠. 앞에서 커트를 시작한다는 얘기는 앞쪽이 짧고 뒤가 길어서 뒤로 흐르는 흐름을 가질 수 있다, 폼을 만들 수 있다라는 설정을 가지고 책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계속 했던 거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0페이지 프론트에서 커트를 진행하는 의미 이렇게 했습니다. 책에서는 세 가지 방법을 알려주고 있어요. 케이스 1, 2, 3 이렇게 해서 합니다. 특징은 완만한 폼을 만들기 쉽다라고 했습니다. 완만한 폼을 만들기 쉽다. 앞에서 자른다는 얘기는 앞에 얼굴의 이미지를 디자인하는데 조금 더 중점을 두겠다라는 의미가 조금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굴 주변의 절단면과 폼의 관계 이렇게 써져 있는데 전 시간에 얘기했듯이 얼굴은 수평과 사선과 수직이 만나는 불규칙한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면을 어떻게 디자인하냐에 따라서 얼굴 면적이 드러난다라고 제가 전 시간에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헤어라인에 대해서 절단면을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따라서 폼과 피부의 표출이 결정된다. 얼굴이 드러나는 게 결정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잘랐을 때 얼굴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한번 실루엣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2페이지 얼굴 주변의 폼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노란색의 수평이 되는 부분과 파란색과 분홍색의 사선이 되는 부분과 녹색의 세로가 되는 수직이 되는 부분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커트를 했을 때 모발이 어떤 형태로 떨어지는지가 중요하겠죠. 그걸 옆에서 화살표로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수평이 되는 부분은 면적이 넓게 노란색이 면적이 넓게 퍼지겠고 나머지 부분은 아래로 떨어지면서 면적이 좁게 떨어질 겁니다. 커트의 면적이 넓다고 해서 떨어지는 면적도 넓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모발이 떨어졌을 때 어떠한 형태로 떨어지는지를 생각하고 커트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책을 보시면 얼굴 주변의 커트에서는 아웃라인과 동시에 폼이 만들어진다. 즉 목표하는 폼에 맞추어 헤어라인에 대해서 절단면의 각도를 섬세하게 조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죠? 우리가 수평과 세로 했었죠. 지금까지 수평은 리프팅을 사용하기 쉽고 무게감을 컨트롤하기 좋다. 그 다음에 세로는 디렉션을 사용을 해서 길이감 조절하기가 좋다. 그리고 사선은 이거의 중간이라서 둘 다 컨트롤하기가 쉽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섹션을 보면 사선 섹션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사선 섹션을 컨트롤함에 있어서 우리는 길이와 무게감을 동시에 컨트롤할 수 있다,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중요한 건 모발의 리프팅과 디렉션 그리고 커팅의 각도가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얘기했듯이 실루엣 3개로 알아볼 건데 첫 번째는 케이스 1에서는 A라인의 실루엣, 그 다음은 I라인의 실루엣, 그 다음은 S라인의 실루엣 이렇게 3개의 실루엣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3페이지 A라인의 실루엣이라고 했습니다. A라인이라고 하면 밑에가 약간 좀 퍼져 있는 우리가 쉽게 말하면 삼각김밥 같은 꼭 삼각김밥은 아니지만 삼각김밥 같은 스타일을 A라인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A라인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밑에가 무거워야 될까요? 가벼워야 될까요? 그렇죠. 무거워야 되겠죠. 그리고 무거운 위에 있는 부분은 가벼워야 될까요? 무거워야 될까요? 그렇죠. 가벼워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가볍고 무겁게 자르면 됩니다. 쉽죠? 그러면 A라인의 실루엣이 만들어집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자르면 된대요. 언더 섹션과 미들 섹션은 그라데이션을 잘라주고 그다음에 오버 섹션은 하이 레이어를 잘라주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쉽죠? 지금 페이스 라인만 보는 거예요. 앞에서 자르는 거. 네,
A라인의 실루엣을 만들 때는 언더존과 미들존은 그라데이션으로 무겁게 잘라주고 오버존은 하이 레이어로 잘라주면 A라인의 실루엣을 만들 수 있다. 다음 페이지. 여기는 번역이 안 돼 있네요. 네, I라인 실루엣을 말하는 겁니다. I라인. 세로로 긴 라인. 우리 40일 데이지 할 때 I라인 만드는 방법 했었잖아요. 그쵸? 자, 여기도 페이스 라인도 똑같이 I라인 만드는 실루엣이 있다 그럽니다. 그러면 케이스 1에서 봤듯이 우리가 A라인 실루엣보다 조금 더 가벼워야 돼요. 그쵸? 그러면 A라인 실루엣의 무거웠던 부분이 어디죠? 언더존이잖아요. 이 언더존이 조금 더 가벼우면 I라인으로 바뀌겠죠. 그렇다고 여기를 하이 레이어로 자르면 파일 거예요. S라인 실루엣으로 넘어가니까 이 부분을 그라데이션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라데이션 위에 있는 same 레이어로 자르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언더 섹션을 same 레이어로 잘라준다 라고 했고, 그 다음에 미들 섹션과 오버 섹션은 하이 레이어로 잘라준다 라고 써져 있습니다. 자, 여기 번역이 잘못되어 있죠. 그라데이션으로 잘라준다 그랬는데 그라데이션 아니고 하이 레이어로 잘라준다 라고 고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긴 실루엣을 만들어내는 테크닉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얼굴 주변에는 웨이트가 없는 세로로 길고 플랫한 폼을 만든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됐죠. 언더 섹션을 A 실루엣보다 조금 더 가볍게 쳐준 겁니다. 자, S라인 실루엣. S라인도 저희가 한번 했었어요. 40일 데이지에서 I라인 실루엣에서 미들존에 셈 레이어를 넣거나 뭔가 그라데이션 무게감을 주면 얘가 S라인으로 바뀐다라고 했었습니다. 그쵸? 우리 했었잖아요. 그라데이션 자르고 레이어 자르면 I 실루엣인데 중간에 셈 레이어나 그라데이션을 주면 S라인 실루엣이 만들어진다라고 40일 데이지에 했었습니다. 자, 3번 S라인의 실루엣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서 조금 봐야 될 게 미들 섹션, 언더 섹션, 오버 섹션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왜 이렇게 나눠놨을까요? 언더 섹션, 미들 섹션, 오버 섹션 이렇게 나눠놓던가 아니면 오버, 미들, 언더 이렇게 해놔야 되는데 미들이 먼저 나오고 언더, 오버 이렇게 나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 지금 보면 섹션의 끝 지점이 어딘가요? 이 첫 섹션의 끝 지점이 얘는 그렇죠. 네이프까지 내려가 있어요. 그쵸? 근데 우리가 케이스 1, 케이스 2 첫 섹션의 끝 지점은 어딘가요? 이어백 포인트예요. 그렇죠. 이렇게 이어백까지 나눠놨어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앞과 뒤를 나누는 기준점이 어딘가요? 메스토이드 프로세스 뒤 이어백 부분, 여기 톡 튀어나온 부분, 이 부분이죠. 그렇죠. 이 부분 뒤로는 우리가 지금 여기서는 언더 섹션이라고 지금 다뤄놨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앞에서 봤던 이어 포인트, 이어백 포인트 이 부분을 미들 섹션이라고 하고 나머지를 오버 섹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앞과 뒤를 먼저 나누는 중간 부분도 페이스 라인부터 먼저 자른 거예요. 기준점을 먼저 잡고 이 부분이 어느 정도의 위치, 페이스 라인의 위치가 되어 있는지 먼저 잡고 그 다음에 형태선의 길이가 만들어져 있는 부분, 뒤에 있는 부분, 언더 섹션을 잘랐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뒤에 있는 언더 섹션부터 잘랐다면 우리가 미들 섹션 디자인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언더 섹션 그 자른 각도대로 그대로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만약에 언더 섹션을 하이 레이어로 잘랐다면 얘를 또 하이 레이어로 자를 수도 있고 그 선에 맞춰서 자르다 보면 이 부분의 디자인 폭이 넓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미들 존부터 페이스 라인을 내가 어느 정도 드러낼 것이다 라는 거를 먼저 디자인을 하고 뒤에 있는 부분을 연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도 롱머리 자를 때 여러분들 제 가발 자르는 거 보시면 알겠지만 뒤에 있는 머리에서 쭉 당겨서 잘랐을 때 기준점이 되는 부분이 어디냐면 가이드가 어디냐면 이 네이프 사이드 포인트가 아니라 보통 이어백 있는 기준으로 앞에 페이스 라인을 잡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미들 섹션을 먼저 잡았습니다. 미들 섹션. 자, 여기는 세임 레이어를 잘랐습니다. 그리고 언더 섹션은 하이 레이어를 잘랐대요. 그러면 하이 레이어는 되게 가볍고 미들 섹션, 세임 레이어는 약간 무겁겠죠. 하이 레이어보다 무거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실루엣이 언더 섹션은 가볍게 쏙 들어갈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미들 섹션은 두께감이 남을 겁니다. 그렇죠? 두께감이 남을 거예요. 그리고 오버 섹션을 다시 가볍게 만들었으니까
미들 섹션에 무게감 있는 부분이 오버 섹션의 레이어 때문에 더 두각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가볍고 무겁고 가벼운 스타일로 실루엣이 만들어집니다. S라인 실루엣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S라인 실루엣은 이런 거예요. 오버존, 언더존 가볍고 미들존 무겁게 만들면 굴곡이 생기니까 S라인 되겠죠. 또 오버존 가볍고 미들존 무겁고, 그렇죠? 무겁고 중간에 무겁거나 가볍거나 하나 만들어주면 되겠죠. 셈이나 그라 하나 만들어주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두 가지 패턴을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가볍고 무겁고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거기에 맞춰서 페이스 라인의 실루엣을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첫 섹션의 끝 지점 S라인을 만들 때는 첫 섹션의 끝 지점이 네이프 사이드 포인트까지 가져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46페이지. 자, 이거 제가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전 시간에 얘기했었죠. 여기서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버 다이렉션의 강약에 따라 달라지는 폼. 자, 여기서 보면 오버 디렉션에 따라서 폼이 달라진대요. 저희가 폼이라고 하면 무게감 쪽이잖아요. 그렇죠? 무게감의 흐름 이런 걸 모발이 쌓이는 위치, 모양 이런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버 다이렉션에 따라서 달라진대요. 우리 오버 디렉션은 사실 길이에 따라 달라지고 리프팅에 따라서 무게감이 달라지잖아요. 우리가 사선 섹션을 이용을 하다 보면 저 디렉션과 리프팅이 동시에 사용되니까 당연히 길이감도 변화가 있지만 폼에도 영향을 준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거 이렇게 설명했었잖아요. 그렇죠? 우리 이거 제가 빛 이렇게 갖다 했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따라서 폼이 좀 달라진다는 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풀이를 해놨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볼까요? L의 경우 오버 다이렉션은 단뿐만 아니라 폼의 무게감 컨트롤로 이어진다라고 해놨습니다. 이 오버 다이렉션의 강약에 따라서 무게감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책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케이스 1 볼까요? A라인 실루엣. 우리가 아까 앞에서 A라인 실루엣을 세 가지 패턴으로 A라인, I라인, S라인 이렇게 해놨었죠. 실루엣에 대해서. 그거는 페이스 라인 첫 단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익스터널을 잘랐으니까 인터널을 잘라야 되겠죠. 인터널 뒤로 가면서. 그렇죠? 그러면 앞에서 자르면 앞이 짧아지고 뒤가 길어집니다. 그럼 뒤로 흐르는 폼이 만들어지겠죠. 그 폼을 어떻게 유지하며 어떻게 컨트롤 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A라인의 실루엣의 경우 오버 섹션 앞으로 오버 다이렉션을 했대요. 미들 섹션은 오버 섹션보다 더 많이 오버 다이렉션을 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무게감이 어떻게 컨트롤 되냐면 이렇게 만들어진대요. 이렇게. 오버 섹션과 미들 섹션의 코너가 만들어진대요. 만들어질까요? 만들어지겠죠. 왜냐하면 디렉션의 양이 다르고 오버존 같은 경우는 수평, 거의 평평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옆으로 내려오면서 세로 섹션으로 바뀌었으니까 리프팅과 오버 다이렉션을 사용했을 때 그 양의 폭이 다르다고 제가 전 시간에 설명을 했었죠. 변화가 있다고. 그 변화가 이렇게 생긴대요. 코너가 생긴대요. 그래서 이 무게감이 생기면서 그 폼이 유지를 해주면 웨이트 라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한번 진짜 만들어지는지 한번 볼까요? 잘 보이시나요? 자, 이 부분을 먼저 제가 자르겠습니다. 그냥 임의대로 자르겠습니다. 잘랐습니다. 자르고 이어백까지 타여 있죠. 타여 있고 언더, 오버 나눠서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뒤에서 첫 번째, 얘는 앞머리를 책에서는 잘라놨지만 여기는 앞머리를 안 자르고 그냥 하겠습니다. 첫 번째 쭉 당겨서 리프팅 지금 정도에서 커트를 하겠습니다. 커트. 자, 지금 정도. 그럼 두 번째 패널은 세로 섹션으로 바뀌면서 오버 다이렉션을 얘보다 더 많이 준다 그랬어요. 그러면 얘보다 오버 디렉션을 더 많이 주면서 모서리를 똑같이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이 잘랐습니다. 그러면 들었을 때 어떤 모양이 나는지 한번 볼게요.
이렇게 해야 되나? 더 잘 보이려나? 자, 모서리 보이나요? 자, 모서리 보이나요? 보이죠? 하얀색이라서 더 잘 보이나? 여기 코너, 그 다음에 여기 코너. 저는 분명히 앞으로 내려서 그냥 레이어 같이 잘랐습니다. 스퀘어처럼. 이렇게 일자로 그냥 이렇게 잘랐는데 디렉션의 양에 따라서 들어보면 코너가 생겼어요. 이렇게 여기 여기 이렇게 여기 여기 코너가 생겼죠. 그렇죠? 그래서 내렸을 때 그 코너 부분에 무게감이 생긴다. 이 무게감이 생긴다. 당연히 뒤쪽으로 갈수록 생기겠죠. 그래서 이 무게감을 가지고 폼, 웨이트 라인을 만들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됐다. 가지고라. 잘 설명이 됐겠죠? 네. 저는 이 테크닉을 실전에서 잘 사용을 해요. 사선 섹션이나 페이스 라인 잡을 때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A 라인 실루엣 만들 때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자, 보시면 당연히 밑에가 무거워지고 코너가 생기니까 무게감이 생길 거고 오버존은 좀 가벼워지겠죠. 그래서 A라인 실루엣 할 때 이렇게 사용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디렉션의 양에 따라서. 자, 그러면 I라인 실루엣 할 때는 첫 번째 거보다 온베이스, 첫 번째 섹션이 온베이스에 가깝게 리프트업해서 제자리에서 들어서 얘는 앞으로 디렉션을 시켰잖아요. 얘는 그러면 어떻게 첫 번째 거보다 I라인보다 위에가 조금 더 하이 레이어로 잘리겠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미들 섹션은 약간 앞으로 디렉션을 주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럼 똑같이 코너가 생기면서 I라인의 실루엣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자, 그런 식으로 조금 더 첫 번째 패널이 리프트 업 돼서 잘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렉션 양도 조금 더 줄었고, 자, 세 번째 거는 두 번째 거 I라인 실루엣에서 코너를 한 번 더 만들어 주는 거예요. 어디에? 미들과 언더에 더 만들어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온베이스 잘라주고, 두 번째 앞으로 디렉션 잘라주고, 세 번째 다시 온베이스 잘라주면 돼요. 그러면 코너가 한 번 생기고 두 번 생기고 해서 S라인 실루엣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디렉션의 양에 따라서 코너를 만들어서 폼을 컨트롤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디렉션은 그냥 하나만 다 사용하잖아요. 앞으로 당기면 앞으로 당긴다, 뒤로 하면 뒤로 한다 이렇게 사용하는데, 아니면 온베이스, 사이드 베이스, 오프더 베이스 이렇게만 우리가 다 연결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많이 자르긴 하는데 페이스 라인 디자인 할 때나 아니면 이렇게 한번 굴곡을 만들어서 해보면 폼 이렇게 컨트롤 하기가 훨씬 더 용이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패턴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세 가지 패턴을 다 알아봤습니다. 그 세 가지 패턴을 가지고 익스터널, 인터널 해서 하나의 스타일로 만들어 볼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던 거 케이스 1, A라인, 그 다음에 케이스 2, I라인, 케이스 3, S라인 실루엣 이렇게 해서 앞에서 자르는 테크닉 세 가지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한번 같이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